오늘 배우실 이 분산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은 특히나 우리가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분산 분석은 실제로는 이런 실험 계획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취업하실 회사가 향후에 이제 취업하실 회사가 꼭 IT 개발 업체가 아니라 약간 제약 회사나 이런 쪽으로도 개발자 AI 전문가분들이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개발하기보다는 어떤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업무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그때 많이 씁니다. 분산 분석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분산 분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분산 분석이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집단.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집단은 평균이라고 하지만 집단이 세 개 이상으로 늘게 되면 우리는 분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가 집단 내에 떨어져 있는 거리와 집단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오늘 이제 해석하는 걸 실제 응용하시는 걸 배우실 텐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요. 자,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다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절차가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났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은 실험 분석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또 제약회사 김해가 요즘에 또 의생명진흥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제약 관련된 약 관련된 또는 의료 관련된 그런 IT 회사에 취업하시게 되면 분산 분석을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늘 후반부에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이 PCA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주성분 분석을 코딩으로 접하시게 되면 이게 그냥 아주 몇 줄 안 되는 짧은 코딩으로 접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성분 분석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성분이라는 게 뒤에서 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주성분 분석은 다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차원이라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제가 한마디로 정해 드릴게요. 뒤에서 이제 살펴보실 텐데 x의 개수예요. 즉 우리가 x의 개수가 5개면 5차원, x의 개수가 4개면 4차원, x의 개수가 3개면 3차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으로 바꿔주는 거니까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5개의 x 변수 이것을 2개로 줄여준다든지 할 때 씁니다. 자, 이건 또 어디서 많이 쓰시냐면요. 자,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과 유사하지만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에서 우리가 x 변수의 수를 줄일 때 많이 씁니다. 과거에 많이 써왔고, 자,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데이터 마이닝에선 주성분 분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선 주성분 분석을 쓰는 게 아니라 변수를 축약하는 방법을 익스트랙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변수의 축약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 수업 때 좀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우실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결국 x 변수의 수를 줄여주는 자, 다차원의 x 변수를 저차원으로 줄이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5개, 6개의 x 변수를 2개로 줄이는 이러한 분석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걸 조금 더 말씀을 복수창에서 드리고 오늘 분산 분석 응용 사례와 주성분 분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직접 만든 PPT다 보니까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자, 우리가 집단이 결국은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라면 우리가 단순 평균만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집단이 2개인 경우에는 자, 집단이 만약에 2개라면 얘를 제외하고 자, 이 뮤2까지만 보신다면 요 빨간 선에 이 빨간 선이 결국 지금 평균이에요. 자, 민값, 에버리지. 자, 요 빨간 선의 값만 비교하면 됐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집단이 3개가 돼 버리면 자, 우리는 이 빨간 선이 있는 이 평균, 즉 평균이 3개니까 경우의 수가 3개로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자, 그냥 제가 1집단, 2집단을 표현할게요. 1그룹하고 2그룹의 평균을 비교해야 되고 2그룹과 3그룹의 평균을 비교해야 되고
1그룹과 3그룹의 평균을 비교해야 됩니다. 즉 평균을 3번씩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의 확률이 과장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자, 이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분석하는, 자, 그게 바로 분산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제약회사라든지 의료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쓴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뭐 코비드19 백신이면 백신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이상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 종 이상 있는 경우. 뭐 아스트로제네카, 뭐 그다음에 모더나, 그다음에 화이자, 이렇게 세 종 이상의 백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집단에서의 부작용이 과연 부작용의 비율이 같냐 다르냐, 만약 다르다면 부작용이 제일 적은 그 백신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뭐 제약회사나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분석하는 그 취업처에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의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자, 뭐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게 분산 분석은 여러 가지 기본 과정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성, 분산 동일성,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규성은 정규 분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공학 공부하시니까 가우시안 분포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종 모양의 분포. 자, 아까 보셨던 이런 모양의 서로가 좌우가 대칭되는 이런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수가 많다면 이런 분포를 띄는 게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 만약에 어떤 한 집단이 이런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치우친 분포라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여러분들 A그룹하고 B그룹을 비교하는데, 자, A그룹은 뭐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을 비교하는데 A그룹은 뭐 예를 들면 의예과예요. 의예과고 B그룹은 예를 들면 일반 학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예과에 계신 분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분포일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평균이 아마 평균과 분산이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학과라면 또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의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는 이 분산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분산은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자, 독립성이라는 건, 자, A 집단하고 B 집단이 서로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의예과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학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만약에 의예과 학생이 일반학과에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학생은 의예과에도 A그룹에도 속하고 B그룹에도 속하니까 독립적이지 못한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독립성이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백신이라면 아스트로제네카, 모더나, 화이자가 있으면 각각 그 백신을 하나만 맞은 사람들끼리만 비교해야지, 만약에 서로 교차 복용을 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 아스트로제네카를 맞았다가 뭐 화이자를 맞은 사람들, 그런 집단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독립성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 개의 백신 중에 가장 부작용이 작은 백신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산식이 이게 제가 좀 직접 치다 보니까 좀 틀어졌더라고요.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계산식은 F통계량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좀 뭐 공부를 한다면, 외운다면, 자, 평균 비교,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할 땐 T 통계량을 쓰고요. 세 집단 이상의 분산을 비교할 땐 F 통계량을 쓴다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 통계량은 뭐가 차이가 있냐? 간단합니다. 자, 집단 내 분산보다 집단 간의 분산이 더 크다면 F 값이 크게 나오겠죠. 자, 요 식에서 보시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집단 내 분산이라는 건, 자, 한 집단 내에서 떨어진 값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아스트로제네카와 화이자의 이 분산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아스트로제네카 약을 맞은 사람들의 부작용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범위랑, 자, 이 범위의 평균이랑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화이자를 먹은 사람들의 분산, 집단 내 분산보다 그 간격이 더 크다면 이건 두 집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결국은 이 집단 간 변동, 이 파란 색깔이 지금 보시는 노란 색깔보다 더 커야 이 두 집단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파란색의 이 거리가 이 지금 노란색 거리랑 동일하면 사실은 큰 차이가 A 집단이나 B 집단이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요 다다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 응용 사례를 살펴보실 텐데, 자, 이 에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은요,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원 배치 분산 분석, 원웨이 에노바가 있고요. 자, 이 독립 변수의 수를 기준으로요, 만약에 독립 변수가 이제 두 개 이상이고 이라면 우리가 투웨이 에노바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독립 변수가 두 개라면,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주효과라는 겁니다. 자, 주효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아스트로제네카, 그러니까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제 말이 길어지니까. 자, 백신 A, B, C가 있습니다. A, B, C 백신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싶은데, 만약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른지, 실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백신 세 종류의 차이를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독립 변수는 나이하고 성별이 될 텐데요. 이 나이와 성별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 효과를 우리가 주효과라고 합니다. 메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 이펙트 외에 독립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면 상호작용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니까 학부 수준에서는, 자, 주효과 외에 상호작용이라는 거 봐야 되더라라는 거 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뭐 상당히 많이 잘 설명된 글들이 나오거든요. 자, 왜 보는지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이걸 위주로 너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다른 말로 또 멀티플 웨이, 그러니까 다원 분산 분석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3원 배치, 3웨이 에노바, 뭐 4원 배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해져요. 자,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연령하고 아까 성별이었으면, 자, 연령이 만약에 뭐 청년, 노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만약 남자, 여자가 있다면 요거에 조합된 수를 서로 곱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성이고 청년일 때, 남성이고 노년일 때, 여성이고 청년일 때, 여성이고 노년일 때. 자, 지금 제가 바이너리, 즉 이분형의 데이터 독립변수 두 개만을 가지고 상호조과를 살펴봤는데도 지금 네 개나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클래스가 많다면, 예를 들면 뭐 성별이 청년, 노년이 아니라 10대 기준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봐야 될 겁니다. 자, 게다가 3원으로 하게 되면 변수가 3개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독립 변수가. 그렇게 되면 상호작용 보는 게 더 복잡해져요. 경우의 수가 9개, 뭐 10개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그 보고서나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고서나 아니면 실제 논문들에서는 제가 봤던 연구들 중에서는 3원 배치 분산 분석, 즉 3웨이 에노바, 즉 요인이 3개까지인 경우까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3원 배치도 잘 없습니다. 실제로는 2원 배치를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진행된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석률이 오늘 되게 좋네요. 자, 나머지 요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집단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뮤 집단 1, 2, 3가 있으면 세 개의 집단이 있으면, 자, 귀무가설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어라서 그런데, 자, 귀는 돌아갈 귀고요. 무는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 하이포시스라고 하는데 널은 뭐 비어 있는,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 가설에 반대되는 가설을 귀무 가설이라고 해요.
이게 좀 한자어라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저도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연구가설. 예를 들면 연구가설이라는 게 뭐 우리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토론장에서 연습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백신 A, B, C는 부작용의 효과가 서로 다를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연구 가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귀무 가설은 반대되는 가설이니까 코로나 백신은 A, B, C는 서로 뭐 차이가 없다. 부작용의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 가설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 귀무 가설을 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연구 가설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 실험 계획법이라는 거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보시면 자, 제 연구 가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 반대되는 귀무 가설 하나 설정하고요. 그 귀무 가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입증하면 제 생각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좀 꼬아놨어요. 꼬아놨는데 재판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지 못해야 내가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서구적인 사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가설 검증이 다 서구에서 온 거라서요.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집단이 여러 개라고 했을 때 그 집단이 모두 평균이 동일하다, 즉 집단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연구가설이죠. 연구가설을 다른 말로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세 집단 중에 적어도 두 개 이상 평균들은 차이가 있더라. 즉, 셋 다 차이가 있던지 아니면 최소한 두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자, 이게 지금 연구 가설이잖아요. 자, 요걸 채택하기 위해서 얘를 기각하는,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건 얘가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이게 그 이 데이터 마이닝은 원래 좀 통계학이랑 약간 그 컴퓨터 공학이랑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또 이 가설 검정 이런 걸 뭐 주로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 하시면 좀 어려울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보면 이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해석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대립 가설이 이제 채택이 되면 자, 그 어느 집단에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유의 검정을 그 우리가 출력된 값에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분산 분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주제라면 뭐 예를 들면 세대 간의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x 변수와 y 변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y 변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선호도겠죠. 즉 패스트푸드에 대한 요 선호도, 뭐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자,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라면 카테고리컬이고요. 네, 카테고리컬 범주형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뭐 10점 만점에 0점부터 10점까지 내가 점수를 매기는 또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자, 그런 거면 컨티뉴스 베리어블일 겁니다. 자, 분산 분석은 반드시 y 변수가 컨티뉴스 베리어블 연속형이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산 분석은 결과 변수 y 변수가 숫자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제가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였어요. 자, 패스트푸드는 뭐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뭐 버거킹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x 변수가 뭐가 되죠? 지금 보시면 세대간이잖아요. 자, 이 세대간을 예를 들면 청년, 노년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세대간을 예를 들면 청소년, 뭐 중년, 장년, 노년 자, 이렇게 했다면 이 집단이 지금 두 개 이상이죠. 자, 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산 분석을 하는데 적합한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이 주제는 상당히 분산 분석에 적합한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누구나 지금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주제로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응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약회사에 가시게 되면 만약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로나 19 뭐 세 종류 이상의 백신 중에서 뭐 부작용의 차이가 있느냐 또는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분산 분석의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뭐 KT, SKT, LG,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바일 뱅킹, 뭐 스마트 뱅킹의 이용 횟수 수준의 차이가 있느냐.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재밌겠죠. 예를 들면 뭐 SKT를 쓰는 사람이 KT를 쓰는 사람보다 스마트 뱅킹 이용 횟수가 더 많냐, 적냐. 자,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Y 변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 Y 변수 이거죠. 자, 이용 횟수니까 이거는 연속형이 되겠죠. 횟수니까 100번, 뭐 50번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니까 이동통신사가 아이고 두 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거는 분산 분석으로 적합한 주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자, 세대 및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느냐? 아, 이거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는 투웨이 에노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아까 요 지금 보시죠. 앞서 보셨던 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자, 독립 변수가 하나였습니다. 요인. 이제 요인이라는 게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 변수인데 이게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대라고 하는 지금 연령이죠, 결국은. 자, 이런 거 하나였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보세요. 세대 외에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성별이란 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는 요인이 두 개인 거죠. 자, 요인이란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X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인이 자, 지금 독립 변수 X 변수죠. 두 개 이상인 경우죠. 두 개가 이상이 아니라 두 개인 경우죠. 죄송해요. 자, 요인이 두 개니까 자, two way. 자, 이원 두 개의 요인 분산 분석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 이 세 번째 요 주제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 적합한 주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빠르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y 변수는 아까처럼 똑같이 선호도고요. x 변수가 지금 세대라는 거랑 아이고 세대랑 자, 연령이랑 성별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웨이 에노바다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도 보시죠. 이것도 자, 위에 거랑 전반적으로 똑같은 컨셉인데 위에는 원웨이 에노바 1원 배치 분산 분석이고요. 즉 독립 변수가 하나 들어간 거죠. 자, 밑에는 2원 배치 분산 분석의 대표적인 예죠. 독립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갔죠. 자, 어떤 독립 변수가 들어갔냐면 지금 이동통신사라는 변수 하나가 들어갔고요. 자, 그거 외에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죠. 자, 여러분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서 이동통신사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성분들은 그 마일리지 같은 거 그 뭐죠? 그 카드 이동통신사 이렇게 제휴 카드 같은 게 만약에 뭐 더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이런 거에 가깝다면 그런 할인이 가깝다면 많다면 특정 통신사를 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 다를 수가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 기왕이면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제가 좀 의심이 가서 뭐 믿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자, 잘 듣고 계시다면 폭죽 한 번씩 좀 때려 주십시오. 그 손들기 말고 폭죽 있잖아요. F 누르면 폭죽 나요. 네, 네. 박수 좋고요. 네. 이렇게 한번 댄스도 좀 쳐주시고 왜 불안해요. 제가 왜냐하면 다들 여러분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진짜 이 수업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다 좀 신경 써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딩에서 해석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예시를 하나는 1원 분산 분석이에요. 즉 우리가 계속 이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웨이 에노바라고 하는 1원 분산 분석은 자, 여기서 1원 하나다. 자, 원은 요인이란 뜻이죠. 자, 요인이 하나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요인은 독립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보셨던 요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세대 간에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때 우리가 재빠르게 지금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자,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를 재빠르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패스트푸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그쪽 이제 전산실인데 이제 코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전산실이 아니라 요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이제 실에 갔어요. 취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이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대, 자, 우리 지금 우리 경쟁 회사랑 같이 봤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요렇게 묶었을 때 우리가 우리 회사 패스트푸드랑 다른 회사 패스트푸드랑 다 합쳐서 우리가 설문을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의 선호도가 다르냐? 자, 다르다면 어디서 다른지까지 봐야 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 회사 패스트푸드보다 저기 뭡니까 버거킹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로 끝나면 그 사장님이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사장님이 원하는 거는 자,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즉 선호도가 버거킹이 더 높다면 어디서 높은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0대 50대가 버거킹이 높더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4, 50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새로운 어떤 마케팅 전술을 이제 개발하겠죠. 자,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이거 뭐 또는 자, 지금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좀 하나 더 있었죠. 자, 이 두 번째 거 사용 이동 통신사에 따른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의 수준의 차이가 있느냐?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사용 이동 통신사 및 성별. 이건 이제 이원이죠. 네. 요런 거는 이원이에요. 지금 보시면 독립 변수가. 자, 그다음에 종속 변수는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 두 가지로 놓군요. 자, 사용 이동 통신사에 따른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 변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문장 내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빠르게 구분하는 게 일단 첫걸음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그젠플에서는 정해주지만 실제 이제 회사에서는 자, 이게 그 코딩 돌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x고 이게 y입니다라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도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은 자,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독립 변수가 여기는 아까 보셨던 세대 외에 성별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냐. 자, 종속 변수는 똑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독립 변수가 여기 마찬가지로 성별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우리가 독립 변수를 분산을 비교한다라는 게 이원 분산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의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출력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일단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좀 골치가 아픕니다. 또 이제 이원 분산 분석 외에도 3원, 3웨이, 에노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자, 왜 좀 골치가 아프냐면 자, 이 주효과 외에 상호작용 효과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주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독립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세대랑 성별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분산의 차이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자, 그냥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효과 분석이에요. 자, 그럼 깔끔하게 세대하고 성별이 각각 다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호작용은 그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이 문제로 보게 되면 만약에 성별에 따라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 차이가 있는데 세대마다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대, 20대인 젊은 층의 여성분들이라면 젊은 층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여성분들의 패스트푸드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변수가 독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엔 이 두 개의 상호 효과, 두 개의 연령이랑 성별을 섞어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자, 뭐 그거는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이 상호 효과에 대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좀 그거는 학부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배우셔도 뭐 나중에 취업하시면 또 현장에서 배우시고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예. 그냥
그건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만약에 이 독립변수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거라면 이거를 같이 상호효과까지 봐야 된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 분석에 대한 프로그래밍 우리가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역시 이 수업은 데이터 마이닝은 R로 하는 게 훨씬 편해서 코드가 좀 간단해서요. 우리가 R로 하는 분산 분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해상도가 낮은데요. 요 지금 그림이 자 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우리가 이 등분산성 그 다음에 정규성 독립성 세 가지를 가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정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 여기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을 보시면 자 정규성, 분산 동일성, 독립성 이 세 가지가 다 이 수립이 돼야 만족이 돼야 즉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야 분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라도 안 되면 분산 분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분산성은 우리가 이 아래서는 르벤의 등분산성이 있고요.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웰크 아스핀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웰크 아스핀 등분산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두 개의 집단이 우리가 같은 분산이냐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아래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르벤 테스트라고 해서 코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치시면 돼요. 르벤 테스트라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스트의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하셔야 코딩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만약에 소문자로 하시게 되면 이게 오류가 나요. 그런 이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등분산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귀무가설이고요. 자, 만족하지 않는다가 대립가설일 텐데 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르벤 테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유의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확대를 해드리면 요 뒤에 보시면 PR 이게 유의 수준이거든요. P 값이라고 하는 요 P 값이 0.17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0.05보다 만약에 높으면 이거는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분석에서는 0.05보다 작아야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등 분산이 같아야 되니까 0.05보다 커야 됩니다. 르벤 테스트를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0.17이니까 르벤 테스트를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 분석을 아이고 제가 지금 좀 손이 불편해서 잘 보이시죠? 자, 그럼 분산 분석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코드를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자,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어떤 데이터냐면 R에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퍼블릭 데이터죠. 이 퍼블릭 데이터는 거식증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몸무게의 변화가 있는가. 자,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약회사에서 분산 분석 응용 사례로 많이 씁니다. 자, 보시면 거식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 이 어널렉시라 뭐라고 하는 요 지금 질병인데 거식증은 뭐 잘 아시죠? 자, 음식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으려고 하면 막 토해요. 자, 이게 지금 질병입니다. 자, 이 거식증 환자한테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치료 같은 게 도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식증 환자들은 대부분 자기 외모를 비하하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이 음식을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리 치료, 행동 치료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또는 뭐 심리 치료나 또는 행동 치료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이제 효과가 있냐, 몸무게 변화라는 게 여기서 효과가 있죠. 즉 거식증 환자의 몸무게가 변화하는 치료 방법이 좋은 치료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자, 기존에 세 가지 치료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심리 치료, 약물 치료, 뭐 또는 행동 치료. 자, 어느 게 그러면 거식증 환자한테 가장 효과적이냐? 자, 요런 게 될 겁니다. 지금 분산 분석은. 자, 정리하자면 치료 방법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평균이 아닌 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y는 y 클래스, 그러니까 결과 변수가 몸무게의 변화니까 연속형이죠.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얘가 연속형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왜 저희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코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그젠플 데이터만 있고 이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면 분석은 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 분석이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건을 먼저 성립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실제 분석하고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에노바라고 하는 거에 이제 에노바 AOV가 에노바의 약자예요. 자, 아래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1 에노바. 자, 우리가 이 포스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치료 이전하고 이후 요걸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코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치셔도 지금 아웃풋이 이제 아웃풋을 지정을 해줬으니까 아웃풋이라는 원이라는 걸 치시면 썸머리 아웃풋 원을 치시면 아웃풋에 대한 썸머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일단 제일 먼저 이 썸머리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성립되느냐, 아까 보셨던 그 등분산성 뭐 이런 게 성립되느냐를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에노바 분석을 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요 F 검정입니다. F 값입니다. 근데 저 F 값 자체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PR이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유의 수준이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0.000444니까요. 자, 0.05보다 작죠. 자, 작으니까 즉 이거는 트리트먼트, 즉 치료법에 따라서 우리가 거시증 환자의 몸무게 변화, 평균 변화가 같지 않더라.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치료법은 A 치료법은 예를 들면 뭐 B 치료법이나 C 치료법보다 더 몸무게의 변화가 더 컸다. 그러니까 몸무게 변화가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거시증 환자한테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 치료법이 더 우수하냐는 지금 요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요. 적어도 뭐 세 개면 세 개 치료법끼리의 이 결과값의 변화는 차이가 있더라. 즉, 여기서는 이제 몸무게 변화죠. 차이가 있더라. 요거는 이제 요 창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R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요런 이 분석을 지금 돌리시면 코드도 짧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주석으로 유의 수준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별 세 개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0.001보다 작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까지 안 보시더라도 요 지금 주석만 보시더라도 여기 지금 별 세 개는 0.001보다 작고 별 두 개는 0.001이고 자, 별 하나는 0.0 뭐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치료 방법에 따라서 몸무게 변화가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어떤 치료법이 제일 효과 있냐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뭐 셋 다 같지 않다 이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시증 환자의 치료법이 뭐가 효과적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추가적인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에노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에노바 함수를 이용해서 자, ANOVA 자, 아노바라는 게 우리가 분산 분석의 약자예요. 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이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행하시게 되면 자, 아까 같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요 밑에 이제 썸머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 좀 대충 짐작을 할 수는 있는데 요 썸머리는 이 지금 이건 또 파이썬에도 우리가 기초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이제 민값, 뭐 미디언, 뭐 쿼타일 이런 값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 원웨이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죠. 지금 보시면 치료 방법이라는 독립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치료 방법이라는 독립변수를 보기 때문에 원웨이 에노바이고요. 1원 배치 분산 분석이고요. 자, 원웨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제 분산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아노바는
셋 중에 이제 셋 다 같냐 다르냐 이걸 보는 거고요. 자, 안오버 함수가 아니라 요거는 원웨이 함수를 써서 이제 셋 중에 자 어디가 다르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원웨이 함수는요 등분상을 그냥 가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등분산은 우리가 여기 좀 돌려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요 등분산이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분산 동일성이 등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가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원웨이는 독립변수가 하나라서 등분상을 굳이 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투웨이 때부터는 등분상이 좀 가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등분산이 내가 이게 분산이 완전 같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요이그 variable equalize라는 이제 약자인데 VAR EQUAL 네 equalize의 약자예요. 그래서 VAR EQUAL은 true라고 이제 옵션을 주게 되면 따로 옵션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자 요거는 우리가 등분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등분산을 하진 않았어요. 참고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output 3라고 치시게 되면 not assuming equal variance 그러니까 그 저기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이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요 값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f 값은 우리가 절대값을 알 필요는 없고요. 자, 밑에 지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p 밸류죠. 유의 수준이죠. 유의 수준을 보시면 0.003702. 즉 지금 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거시증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몸무게 변화의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치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수업에서는 여기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분산 분석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약간 좀 여러분들 통계학과처럼 좀 이 데이터 마이닝을 접근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이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사후 검정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사후 검정. 사후 검정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치료별로 다르다면 어느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냐 요거를 보는 게 우리가 사후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따로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봐. 네, 분산 분석은 요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이 컴공에서 취업하시기에는 충분히 많이 제가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후반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후반부는 주성분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석 중에 하나인데 알아두면 굉장히 아주 쓸만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만약 여기 지금 판서가 좀 불편해서 그냥 말로만 드릴게요. 주성분 분석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응용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신러닝 그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머신러닝도 많이 하는데 머신러닝 할 때 X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결국은 이게 시그널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몇 개의 성분으로 추려서 X 변수를 만들면 예측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저는 이제 주성분 분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쓰는 이유는 이 분석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에서 응용을 한다면 주성분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절차죠.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변수를 추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데이터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데이터 축약, 뭐 축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변수의 축소라고 표현하는데 특징 추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피처 익스트랙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뭐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요 X 변수를 아예 추려주는 독립된 분석으로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방법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주 성분. 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려면 주 떼고 성분 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주요 성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이 성분도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주요 특징이 뭐냐? 피처, 특징. 우리가 사실 머신러닝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요한 피처를 찾는 게. 자, 그래서 결국은 주성분 분석은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습니다. 근데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과거에는 주성분 분석을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이 결정적인 차이는 선형 변환입니다. 뒤에서 살펴보실 텐데 자, 원래 데이터가 있는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능 있죠, 수능. 수능에서 수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마다 그 반영하는 교과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립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니까 평균 등급을 써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국영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국영수 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영수 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학이 선택 과목인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평균 3등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평균 3등급인데 제가 만약에 뭐 언어 영역은 국어는 만약에 뭐 한 2등급이고 예를 들면 뭐 과학은 뭐 물리는 예를 들면 한 뭐 6등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국영수가사를 반영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33333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과목이 성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나라고 한다면 이때 주성분 분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서로 상반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새로운 인공적인 변수, 네, 새로운 변수를 구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x 변수가 되게 많다면 이 x 변수의 특징을 하나로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값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주성분 분석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다변량 자료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멀티베리언스, 그러니까 이제 다변량이라는 건 다중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근데 다변량이라는 거는 주성분 분석에서 다변량은 뭐냐면 우리가 둘 이상의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이에요. 이 변수들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우리가 상관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 변수들이 서로가 독립성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성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어 성적이랑 영어 성적이랑 수학 성적은 서로 독립되죠, 물론. 자, 그런데 대체로 관련은 있죠. 예를 들면 상위권 학생들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 잘할 거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약간 하위권이면 어쨌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 어느 하나만 탁 잘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평균 성적에 따라갑니다. 원래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교과목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점수라는 게. 자, 그래서 어떤 특정 한 과목만 망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다변량 자료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자,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사회 뭐 다 있어요. 그러면 얘 차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이 학생은 문과형 학생이더라. 이 학생은 이과형 학생이더라. 그거를 실제 문과 이과가 아니라 그 수능 성적에 있는 점수 국영 수가사 뭐 언어 영역 뭐 수리 영역 이거를 다 저도 수능 본지 너무 오래하고 잘 기억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교과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문과형 이과형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뭐 뭐 인제대하고 동아대가 있으면 이 친구는 인제대에 더 유리한 학생인지 동아대식의 평가에 더 유리한 학생인지 이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교과목을 다 복잡한 교과목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 얘를 추려서 하나의 점수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대식 예를 들면 뭐 수시 성적이랑
그 변환 점수랑 뭐 동화대식 변환 점수 다르잖아요. 교과 반영도 다 다르고. 자, 그게 지금 이런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요. 이 회귀 분석이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회귀가 아니라 주성분 분석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치다 보니까 예, 잘못 들어갔네요. 회귀 분석이 아니라 주성분 분석입니다. 네. 혹시나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지울게요. 주성분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주성분 분석에 우리가 네 가지 단계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뭐냐면 결국은 다별령 자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분석 방법 중에. 자, 다별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얘를 좀 간결하게 우리가 축소하는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상관되어 있는 변수들 간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해서요. 차원을 단순화해서 얘를 우리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 자, 딱 세 슬라이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조금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제가 딱 짧게 오늘 세 슬라이드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성분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첫 걸음은요, 차원, 영어로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이 차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차원이라는 표현이 쓰이면요, 여러분들 그냥 변수의 수로 이해하십시오. 자, 차원을 그냥 변수의 수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키나 몸무게, 머리 크기,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3차원의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예를 들면 x축, y축, z축 이렇게 머리 크기, 몸무게, 키 이런 입체적인 하나의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지금 변수들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차원은 이 축이에요. 결국 x축, y축 두 개 있으면 우리는 사실 2차원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죠. 시각화를 x축, y축으로 표현하니까. 근데 지금 축이 하나 더 있으니까 3차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사실상 4차원 이상의 축이 더 생겨서 만약에 여기 하나 더 뭐 그어지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기하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은 3차원도 지금 해석하기 어려워요. 입체적인 공간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한 2차원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x, y 축에 제일 익숙하잖아요. 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차원은 변수의 수니까 변수가 3개 있으면 3차원인 거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변수가 10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키, 몸무게, 머리 외에도 뭐 손 크기, 발 크기 뭐 이런 게 있어서 10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10개를 그래프로 그리려면 여러분들 못 그릴 겁니다. 축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원을 축소할 필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차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 차원의 저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머신러닝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턴 인식 수업 때도요. 자, 이거는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자, 결국은 차원이 많아지면 변수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과적합, 오버피팅을 찍으시면 한 60% 이상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차원의 저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과적합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뭐 물어볼 때 잘 모르면 과적합 얘기하면 한 절반 정도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판서를 못해서요.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오캄의 면도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만들 때 가능하면 차원이 적은 게 해석하기가 좋다.
그게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차원으로 설명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차원의 저주는 변수가 늘어나면 결국 차원이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변수는 차원이니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의 뭐 중간고사 성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예측하는 걸 만들 때 한 변수를 100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원이 100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측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아니면 과적하게 발생해요. 예. 자,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의 뭐 보시면 출석이나 여러분들의 참여도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이해도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예측에 좋은 거죠. 즉 변수의 수를 굳이 100개씩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결국은 차원이 커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데이터 수도 증가하게 돼요. 자, 우리가 변수보다 항상 데이터 수는 10배 이상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100개면 최소 이 샘플은 1000명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차원이 증가하면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과적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과적합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자, 그래도 혹시 모를까 싶어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하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과적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무 트레이닝 셋에서 너무 과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실제 트레이닝 셋이 아니라 테스트 셋을 넣으면 관계가 잘못 나온다. 이게 과적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머신러닝에서 학습이 중요한데 학습을 할 때 너무 트레이닝 셋에 맞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저기 해운대에 가서 저기 거기 꽃게를 잡았는데 해운대에서 잡은 꽃게의 그 모양에 딱 맞는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그물을 가지고 태평양으로 가게 되면 꽃게를 못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에 있는 서식하는 꽃게 모양에 딱 맞는 그물로 제가 모양을 짰다면 실제 해운대에 가면 안 맞겠죠. 그게 해운대가 아니라 실제 태평양에 가면 태평양 꽃게가 더 덩치가 크다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겁니다. 아, 덩치가 더 작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과적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차원을 줄여줘야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자, 그래서 주성분 분석은 다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 차원은 변수고요. 변수의 수가 많다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수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의 수를 줄여준다. 근데 줄여줄 때 제 마음대로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게 주성분 분석이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